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 2 10주차 수업 챕터 9의 신경계통의 378쪽 뇌혈관 질환부터 뇌혈관 질환의 뇌혈관 발작이라는 진단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다 펴시고요. 책을 보면서 하면은 그렇게 PPT 자료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책이랑 PPT랑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은 PPT랑 책이랑 같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펴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8조 뇌혈관 발작이라는 진단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명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볼게요.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 여러분들 액시던트가 뭐예요? 사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발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세레브로 하면 어디예요? 네, 되뇌를 얘기를 합니다. 되뇌라고 하면은 뭐야? 우리 두개골이 있고 이 안에 있는 호두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를 되뇌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혈관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마스큘이라고 하면은 혈관, 마스 이것도 혈관이란 뜻이에요. 혈관이란 뜻이고요. 뒤에 AR이 붙었어. 이거는 형용사형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뇌혈관의 발작, 뇌혈관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 혈관이 있으면 여기가 파열됐거나 아니면은 막혔어요. 막히면은 다른데 이쪽에 있는 피가 고이겠죠. 그럼 또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파열이나 폐쇄 등 뇌 혈관이나 갑작스러운 병토로 인한 뇌 손상, 그럼 이 부분이 뇌 손상이 일어나겠죠. 혈액에 의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를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어들 볼게요.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약어로 더 많이 쓰이는 용어 TIA, transient, 일과성, 그리고 ischemic, 허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장기의 빈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기의 빈혈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띄어야 되는 게 점점 피가 적어지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하얗거나 파랗게 질리게 되는 상태를 우리 이스케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하면은요.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다. 그래서 뇌에 어떤 질환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뭐 말을 안 한다든지 뇌에 손상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두통이 너무 심해요. 한쪽만 두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여기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파시아라는 게 실어증이라는 뜻이죠. 실어증, 말을 잘 못한다. 또 미그레인이라는 게 편두통.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요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epidural hematoma라고 돼 있어요. 경질막 바깥 혈종, 외상으로 인하여 경내막 바깥에 피가 고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두개골이 있고요. 뇌가 있으면 뇌를 싸고 있는 막은 세 가지의 막이 있습니다. 뇌가 있어서요. 어떻게 되냐면 경막이 가장 두개골 밑에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막하가 있고요. 네. 자, 중간에 잠깐만 끊어져가지고요.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뇌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두 개의 곡이 있고요. 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뇌가 있는데,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막이라고 그래서 가장 두개골에 가까운 게 경막, 그 다음에 지주막이라고 합니다. 또는 거미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에 있는 게 연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피듀랄이라고 하면은 경질막, 경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막에 이 듀랄이
경막이야. 주라리 경막이면 에피는 경막 위에 헤마토마. 그러니까 경막 위쪽에 혈통같이 혈액이 고여있는 종양이 있는 거예요. 외상으로 인해서 경내막 바깥에 피가 고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어딘가에 맞았을 때 바깥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cerebral hemorrhage라고 하면은요, cerebral은 뇌라는 뜻이고요. hemorrhage는 출혈이라는 뜻이잖아요.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erebral infarction 하면 뇌경색증이라고 그래서요. 뇌경색. 이거는 뭐예요? 혈관이 있으면은요, 여기가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막혀있는 상태를 뇌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넘어가서요. 뇌경색증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여기 뭔가 혈전이 생겼어. 혈전이 뭐야? 피딱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안에 맺혀져가지고 막혀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뇌경색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혔어요.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겠죠. 여기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뇌혈관이요. 이렇게 빨갛게 피가 이제 쫙 돌면서 우리가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뇌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막혀서요. 이 부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 특별히 좀 하얗게 보인다든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뇌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용어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뇌경색증 봤고요. cerebral aneurysm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cerebral 하면은 뭐예요? 되뇌라는 얘기고요. aneurysm은 이게 동맥에 주머니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동맥에 주머니가 생겼다는 건 우리가 출혈이 일어난 것도 있고, 경색처럼 막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뇌혈관의 동맥이요. 우리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피가 이쪽에 고여서 여기가 뭐 조금 세겠죠. 세면서 이쪽에 고여진 거예요. 고이면서 여기에 주머니를 형성한 상태를 cerebral aneurys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묶어서 여기를 터트려 줍니다. 그래서 피를 빼주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뇌동맥류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디멘시아, 치매가 있어요. 디멘시아 치매는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치매는요. 우선은 알츠하이머성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뇌혈관을 봤을 때요. 특별하게 뇌의 주름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를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에 주름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의 주름이 이렇게 조금 적어진 거를 우리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또는 정상 크기보다 약간 줄어 있어요. 봐서 여기 볼게요. 헬시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통하다면 시비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는요. 축소가 돼 있어요.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기억력이 들어가는 게 적어지게 되겠죠. 요거를 디멘시아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파킨슨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책으로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이게 없기 때문에 아마 좀 필기를 해보세요. 파킨슨 디지즈는 파킨슨병이라고 하고요. 파킨슨병은요, 이게 뭐냐면 사지의 몸이 떨리고 경직되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병. 퇴행성이라는 건 뭐야?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숫자상의 나이도 있지만, 우리 중추신경계 뇌와 척추에 얘네들이요, 급격하게 너무 많이 기능이 소실된 상태가 퇴행성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퇴행성, 이제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럼 말초까지 가는 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딱딱하게 경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 떨어요. 이게 이제 트레머라는 말이요. 진전이라는 뜻으로요. 손을 떤다든지 몸을 자꾸 흔든다든지 이런 거를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뇌가 약간 수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파킨슨병에 의해서 디멘시아가 오기도 해요. 디멘시아. 치매의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는, 이 용어들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책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페이지 37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팅톤즈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자, 헌팅톤즈, 여기는 디지즈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거에는 코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무도병이라고 해요. 헌팅톤 무도병인데, 무도병이 무도해예요. 춤을 추는 듯한 병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요, 치매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유전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간질이 온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꾸 흔들리고 춤을 추는 증상이 있는 거죠. 자, 에필lep시 간질이라는 뜻 한번 볼게요. 뇌기능의 발작성 일과성 장애로서 의식의 순간적 장애 혹은 상실, 이상한 운동현상, 정신적 내지 감각장애, 자율신경계의 혼란 이런 거를 에필lep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뇌기능의 발작,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내가 또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진다든지 아니면은요. 의식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눈을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없었을 텐데 막 뜨거운 햇빛 안에서 조회를 하다 보면은 거품 물고 갑자기 애가 확 쓰러져요. 이런 경우 갑자기 의식의 순간적 장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운동 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끔은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심박동이라든지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기계 우리가 음식물을 넘기고 삼키고 할 때 침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침샘이 그냥 막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거품을 물듯이 막 쏟아내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간질 에필립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네. 자, 척수 매독은요, 테이브스, 도살리스가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척추뼈 사이에 척수신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매독균이 감염된 거를 우리는 척수 매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중증 근무요증 볼게요. 마이아스냐. 네. 네, 요거 볼게요. 마이 근육이고요. 에스니아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그라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중증의 근무력증이라고 해서요. 근육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 근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 요거를 마이에스니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벨스 팔시 보도록 할게요. 요게 뭐예요? 7번 신경 마비라고 해서요. 7번 신경이 무슨 건데? 페이셜 널브가 뭐였더라? 페이셜 널브가 얼굴 신경이죠.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신생물 종류 한번 볼게요. 신생물에는 뭐가 있냐면 아스트로사이토마 별악교 세포종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뇌신경 안에 있는 세포 중에 별악교 세포에 문제가 생긴 종양을 이제 아스트로사이토마, 그 다음에 글리오블라스토마,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게 갑자기 끊겨가지고요.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리오블라스토마 하면은요, 별악교 세포종이라고 하죠. 아교모 세포종, 파필로마 하면 유두종, 메닌지오마 하면 순우막종. 얘네들 뭐 뇌종양에 생기는 종양의 이름들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의학 용어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신경계통의 수술 처치 용어에서요.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라고 돼 있어요.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뒤에 엔지오그래피가 붙으면은요. 혈관 조형 촬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카테터를 통해 대동맥에 집어넣어 경동맥을 유도한다. 자, 대퇴동맥에다가요. 이렇게 삭관을 해서요. 여기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삭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제를 쭉 뇌까지 넣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쭉 삭간을 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조영제를 넣고요. 조영제를 넣은 다음에 X선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은요. 병변 부위만 도드라지게 색깔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혈관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룸바 펑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바 펑처. 여러분들 책에서는요, 어디에 있냐면 요거 진짜 중요한 용어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책에서 룸바 펑처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게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룸바 펑처가 안 보이면은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386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뭐냐? 룸바가 어디야? 혈이잖아요. 펑처는 뭐야? 구멍을 뚫다예요. 구멍을 뚫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척추 사이에 척수신경이 있고 척수신경 사이에 척수액이 있겠죠. 그래서 척수신경에 백혈병 애기들 있잖아. 백혈병 애기들은 애기든 성인이든 간에요. 백혈병의 원인은 요 척수에 있는 골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골수를 뽑아놔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요 허리천자, 허리에 요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구부리고 앉아요. 구부리고 누워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고서는 요 안에서 골수액을 빼내 나오는 거죠. 척수액이라고도 하고요. 요걸 빼내 나와서 현미경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그 안에 종양의 조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 백혈병의 조직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백혈병은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혈관은 대체 어디에서 조직을 떼내 나올 수 있을까 보면은 결국은요, 요렇게 허리에서 떼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어디 볼까요? 여러분들 거에서 387페이지에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라고 돼 있어요. 일렉트로 전기라는 뜻이고요. 엔세팔로 하면은요. 자, 두개골 안에 있는 뇌를 얘기를 합니다. 안에, 세팔로, 뇌 전체를 얘기합니다. 뇌 안에 있는 데를요, 그래피 사진을 찍어본대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뇌파가 스크린에 나타나요. 여기다 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이 뇌 안에서 흥분 상태, 안정 상태, 요런 게 이제 우리 이런 파 있잖아요. 초음파 같이 찍어서 요 파를 그리는 거, 뇌파를 이제 찍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일 때, 깊은 수면 상태일 때 요거를 이렇게 찍어보면서 혹시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한번 찍어볼 수도 있고요. 코고름이 심해. 그럼 이걸 찍어보면요. 충분하게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충분하게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떨리는 거야.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뇌파 검사입니다. 자, 우리 수술명들 한 번씩 볼게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코르도톰이라고 해서 척수 시상로 절단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척수에 대한 수술, 여기 이제 척수에 뭔가 신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코르도톰이 해서요. 이 척수에 대한 이제 여기를 딱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척수 신경과 관련되는 수술을 얘기를 하고요.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 뇌혈관 조영술 한번 봤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트래피네이션에서 원형 절제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피네이션 원형 절제술이라고 해서요. 머리뼈를요, 이렇게 동그랗게 절제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게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들어가면 되게 힘든 수술이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절제를 한 다음에 요만큼만 떼내 놔두고요. 요 안으로 이렇게 내시경 넣어서 혈관 수술을 한다든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혈관 관련된 수술, 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으면은요, 여기에서 우리 누구예요? 여자 신경과 선생님 전미도 선생님 나오세요. 이 선생님이 요 수술 많이 해요. 이렇게 원형 절제술 한 다음에 내시경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 두개골을 완전히 절단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는 어때요? 합병증 적어진다. 네. 그리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미넥토이 척추 후궁 절제술은요, 척추뼈가 요렇게 있으면은요, 요게 척추뼈 사이사이마다 요 디스크가 있거든요. 얘가 삐져나와 있어. 그러면 요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요. 척추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요거를 척추 후궁, 척추뼈 사이에 있는 요 뼈를 잘라내는 거를요, 라미넥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면 좋은 거 바고토미 한번 볼게요. 미주신경 절단술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미주신경이 어디에 이제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 뇌신경이요. 우리가 소화기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소화기계에. 그래서 소화기계에 소화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미주신경 절단술을 할 수가 있다. 자, 룸바 풍차 봤고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 뇌파 검사 받습니다. 자, 요거 알아야지. 크라니오토미와 크라니오액토미 서로 비교해야 돼요. 자, 머리뼈 절개술이라는 건 머리뼈 잘라가지고 이 안에서 수술하겠다는 거고요. 머리뼈가 이상해서 여기를 아예 절제해서 버려버리는 거를 크라니오액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미넥토미 여기 나왔네요. 자, 척추뼈가 있으면 여기 후궁,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왜? 이 부분이요.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부었잖아요. 부으면서 얘가 뒤에 있는 여러 가지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잘라버리면 조금 자극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척추 후궁 절제술을 해줄 수가 있다. 자, 룸바 펑처 봤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신경계통의 의학 용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